아니, 시장을 계속 불안해 하실까봐 오늘 최근에 장기적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어, 요약을 해드리자면, 트로이카 트로이카 섹터, 제가 지난번에 7월 달쯤에 돈 한 번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두산중공업들 처음에 시작할 때 7월 이전에, 그때 그 트로이카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장기적 뷰를 가지고 들어온다. 장기 상승 파동을 앞두고 있을 때 돈이 들어와서 잘 안 빠져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처음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곧버스나 어떤 그 선물 포지션들이나 외국인들이 단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뭐 지금 한두 달 이렇게 뭐 지금 8, 9, 10월 빠지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 그 티도 안 나는 정도의 수준의 하락이에요. 뭐 하락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이 정도면 트로이카가 이끄는 장기 상승 장세에서는 이 정도 하락은 하락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머물러 있는 정도 수준인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트로이카 섹터에서 두 번째 신호가 지금 잡히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스타트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면, 특히 중공업, 전통 트로이카들, 중공업들, 중공업, 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면,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또 전통성이 있는 증권, 은행, 보험주들이 움직입니다. 금융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금융주들에게 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두 번째 트로이카 섹터, 트로이카 섹터도 순환을 하고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제 KB금융 같은 거, 대형주들 중에서 KB금융, 삼성증권, 대신증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자세를 잡고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은 돈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추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시장의 뷰를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 큰 돈이 들어와서 잘 장기적으로 수년간, 연간 단위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기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거 보면 뚜렷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전통성이 있는 이런 중공업주들 중에서 이때 바닥에서 돈이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빠져나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에서 많이 머물러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 6개월, 1년을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장기 상승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쓱 올라갔다가 쓱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한번 기반이 들어오면 그 싸게 잡은 사람들은 정말 크게 좀 연간 단위의 이제 자금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 대표적으로 중공업조선해양에서 금융주들 나오고, 이제 여기가 포함돼서 이제 건설 토목 섹터도 같이 움직이면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역 쪽으로도 움직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IT,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한, 삼성전자가 이제 대장이 되면서 전체 시장에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한 IT도 신트로이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돈들이 밑에서부터 들어온 돈은 잘 안 빠져나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건 20년 전에 닷컴 버블 이후로 처음 있는 처음, 종목별로는 조금 다양하게 있어도 이게 트로이카로서 주목을 받은 적은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장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다시 또 중공업에 또 붐이 돌고, 금융 또 돌고, 무역, 건설, 토목, IT 막 이렇게 계속 돌 겁니다. 트로이카에 돈이 들어오면서 관심을 계속 갖는다라는 것은 시장이 연간 단위 포인트가 한번 달라질 때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과거에 코스피가, 제가 나중에 또 이거를 특강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시장만 좀 지나가면 코스피가 과거에 여기 밑에서 5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로 갈 때는 박스권이 아니라 한 단계를 격상하는 단계죠. 아예 새로운 시세가 나타나는 단계죠. 지금 이런 구간을 겪고 있는 걸 수 있고요. 이런 구간 완전 새로운 시세를 겪는 단계.
아니면 이런 구간을 겪고 있을 수도 있죠. 그냥 단순히 코스피가 지금 최근에 뭐 1900, 2000, 2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박스권이 아니라 1800, 1900, 2000, 2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500에서 2000을 가는 4배가 뻥튀기 되는 그런 단계의 시초 라인에서 보통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머물러 있지만 이 정도의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뷰는 그 코스피가 아예 격상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두고 볼 일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둘씩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특징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제 주식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매수 매도 하면서 급등주 막 단타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정도에서는 이 뷰는 보이지 않아요. 그때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어떤 특히 외국인들의 전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런 장기적 시야를 사실 크게 두지 않아요. 그냥 오늘 내일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지금 꾸며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도 손실을 많이 봐요. 어떻게 저 구간에서 손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구간에서도 손실을 봐요. 이 구간에서도 손실을 봐요. 이 구간에서도 심지어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간에서. 근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 손실을 볼 수 있어도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계좌가 이때보다는 나아야지만 정상인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 손실을 볼 수 있어도 이 구간에서는 이때보다는 나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서프라임 때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그걸 다 만회하고도 남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난했던 증시가 요 시기. 이때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어쨌든 시장이 격상되어가는 단계의 초입의 특징들이 서서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포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바로 트로이카에서 일단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증권 은행주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특히나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격상 단계에서 가장 임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일 저평가 증시가 이제 한 단계를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둬야 되고요. 물론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공략할 수도 있겠죠. 삼성중공업 같은 거 타이밍 봐가지고 공략을 할 수 있겠죠. 얘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돈이 한번 돌아서 트로이카의 특징은 돈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장기적으로 잘 안 빠져나간다는 특징. 얘가 장기적으로 그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런 구간들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트로이카 동반된 시장 대상승의 초입 단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포착. 얘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도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단기성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건 월봉이면 수년간이 파동이에요. 수년간. 지금 얘가 올라간 지 딱 3개월 됐어요. 처음에 물량 들어온 지. 수년간 중에 3개월이 진행되면 정말 짧은 시간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거는 일단은 지금 트로이카 섹터의 대장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거니까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되고요. 하지만 단기성 파동이 아니라, 물론 그 속에서 뭐 단타를 계속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쪽도 있어요. 트로이카에서 이제 중공업, 건설, 토목 이쪽과 또 밀접하게 철강 쪽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되면,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국제강, 대표적으로 동국제강, 이때 다 똑같은 시기에 올라갔죠. 똑같은 시기에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근데 포스코는 좀 무거워서 사실 우리가 공략 대상은 아니고요. 뭐 소형주들도 마찬가지, 삼연철강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동국제강을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철강 쪽에서는
난 무역 쪽도 있어요. 무역 쪽. 트로이카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뒤늦게 이제 자리 잡는 게 무역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그게 속할 만한 게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합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섹터에. 이거 말고도 조금 여러 가지가 더 있죠. 근데 무역은 사실 대형주가 대부분 많아가지고 중대형주 우리가 좀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은 관심을 잘 안 가질 거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 일일비하는 개인들이 워낙 많아요. 그 주린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전국적으로 저런 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오늘 움직임, 오늘 5% 올라가면은 신나고 내일 5% 내려가면 이거 다 끝났네 막 이러고 있고 장기적인 뷰가 아니에요. 근데 물론 단타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큰 틀 안에서 그 전체적인 그래 안정감 속에서 조정장도 겪고 하락장도 겪고 급락장도 겪고 상승장도 겪고 막 하는 거지. 이 틀이 없다면은 사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그런 특징들이 정말 남몰래 개인들 몰래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4월, 5월, 6월, 7월 지나가면서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8, 9, 10월이 지금 조정장인데 그 조정장 속에서도 지금 10월 달에 또 나타나는 특징들이 외국인들은 5일 연속 선물을 매수하고 또 그들만의 특징을 가진 종목들을 남몰래 몰래 계속 자금을 쓰면서 모아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단기적으로 1일비 할 시기면은 당연히 지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거 3개월 지금 조정인데 3개월 조정 내내 조정이 아니라 뭐 한 2주 내려갔다가 잠깐 반등, 2주 내려갔다가 잠깐 반등 이런 것도 더 힘들어요. 그냥 사람들 기대감을 심어줬다가 죽이고 심어줬다가 죽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타 이제 시장 단계가 격상되는 단계에서 누차 보여줬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면서 준비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몇 개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몇 주 몇 개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연간 단위의 흐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뭐 자산 관리만 잘 그냥 버티고만 사실 있으면 돼요. 그냥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요 무수히 많은 기회. 우리가 살면서 주식을 하면서 코스피 3,000, 4,000, 5,000 다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500일 때는 그럼 500일 때 코스피가 500일 때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사람들이 2,000포인트라는 코스피 지수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일 코스피가 1000 이하이던 시절에 누가 코스피 2000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다 콧방귀 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 한 20년 전쯤에 나중에는 막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듣고 막 할 거야. 스마트폰이지. 나중에는 이 핸드폰으로 음악도 듣고 핸드폰으로 뭐 못하는 게 없을까? 핸드폰으로 TV도 볼 거야. 막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막 콧방귀 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뷰를 가진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 뷰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고민하고 또 그 산업에 뛰어들고, 그렇죠? 그 산업의 선두자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큰 부를 이루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저 어렸을 때죠. 저도 그런 이제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라왔고,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 같은데 하면은 어렸을 때 막 상상하잖아요. 사람 자동차가 나는 막 그림들 그리고. 자, 그럼 지금 그게 불가능할까요? 언젠가는 가능할 수 있죠. 그게 지금 바로 그 드론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드론. 그래서 조금 시야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증시를 다루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물론 스캘핑이나 단타 이런 거를 할 때는 전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또 그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뷰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이런 장세에서는 특징들이 조금 보이길래 뭐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그쵸,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들고 다니면서 보는 TV. 옛날에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뭐 너 어디 뭐 꿈꿨냐? 막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코스피 500 시절에도 2000을 얘기했다면은 다 허황된 꿈 꾸고 있네 막 이러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 3000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다 비웃어요. 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거죠. 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4만원, 5만원, 막 10만원 이렇게 하던 시절에 100만원, 200만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생각해보면은 어제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 처음 발표하던 PT 찾아봤는데 혁신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알고라기보다는 거기서 가능성을 보고 다 길을 텄던 그 선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한 자리씩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시기 뭐 하락장이 앞으로도 뭐 3개월을 더 이런 약간 루즈한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서 연말이기 때문에 그게 또 안 나온다라고 또 무조건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누군가는 냄새를 맡고 지금처럼 뭐 증권주에 차곡차곡 돈을 쌓는다든가 뭐 그러고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더 큰 시장이, 큰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세계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도 말도 안 되는 흐름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야를 보는 연습들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일단 저는 이 평생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회사에서는 평생반이라는 걸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짧게 가지 말고 조금 어차피 주식 하는 거 뭐 10년 뒤에는 안 하겠습니까? 살면서 계속 하게 돼요. 인간 심리상 돈을 잃었으면 복구하고 싶어서 하게 되고요. 복구 본능. 내가 거기에 난 진짜 반드시 찾아낼 거야 하는 본능 때문에 계속 붙어 있게 되고요. 돈을 벌었으면 번 대로 더 큰 욕심 때문에 계속 하게 됩니다. 어차피 계속 할 거라면 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뭐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정말 필요할 때는 그런 그 외국인들의 뷰를 공략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지금 포착이 계속 지금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어서 오늘 한번 먼저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 특강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아이사키 선수 웨인 그레인츠키의 명언. 나는 퍽이 있는 곳이 아니라 퍽이 있을 곳으로 갑니다. 오, 그런 것도 좋은 말이네요. 아이고, 웰크론한테 좀 올라가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 2-30분 동안 혼자 떠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쩐지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젠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우리 그 적금주잖아요. 적금주 중에 이제 6,000원대 6,000원 초반에서 모아보시라 했던 적금주가 지금 시장이 뭔데 하는 느낌으로 그냥 나홀로 지금 가장 특이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어,